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욱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훈련장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토트넘 공식 계정이 공개한 훈련 모습인데요.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은 수염, 환하게 웃는 얼굴,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반가움을 더해주고 있죠. 가만히 서서 회복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뛰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이번 주말 복귀 전망이 괜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은 주말 뉴캐슬전 소식,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손흥민 선수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과 올해의 선수 유력 후보로 거론된 뉴스까지 간단히 몰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A매치 주간이 끝나고 이번 주말 다시 전세계 프로축구 리그가 재개가 됩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복귀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부상당한 지도 벌써 3주가 거의 다 되어갑니다. 지난달 15일이죠.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 햄스트링 부상으로 일찌감치 교체가 됐었는데요. 그 뒤 A매치 주간까지 푹 쉬면서 몸을 만들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주말 선발이나 교체로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기에 나서게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회복력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토트넘의 현재 프리미어리그 순위 6위입니다. 강등 위기에 놓인 17위 뉴캐슬 원정길에 나서게 되는데 두 팀의 승점과 순위 차이는 보시다시피 꽤 많이 납니다. 팬들의 상대적인 만족도는 재밌는 게 나란히 리그 최하위권을 다투고 있어요. 이번에 영국 애슬레틱에서 프리미어리그 홈팬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두 팀 모두 팬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나가지고 특히 눈에 띄는 게 감독에 대한 만족도인데요. 여기 이 조사는 이제 내년 이맘때까지 지금 감독이 계속 팀을 이끌고 있다면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팀 감독이 나란히 최하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20위 뉴캐슬은 굉장히 압도적이죠. 100점 만점에 행복지수가 25점밖에 안 됩니다. 팬들이 사실 이 뉴캐슬 팬들은 브루스 감독 올 때부터 싫어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성적이 기대보단 잘 나와서, 예상보다 잘 나와서 꽤 오래 지금 맡고 계신데, 아무튼 브루스 감독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위 19위가 토트넘입니다. 무리뉴 감독에 대한 팬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지표죠. 솔샤르 감독에 대한 메뉴 팬들의 행복지수보다도 30점이나 낮은 45.68점입니다. 솔샤르 감독을 비롯해서 아무래도 리그 상위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감독들과는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참고로 머지사이드를 연고로 하고 있는 두 팀, 리버풀을 연고로 하고 있는 두 팀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1위 에버튼, 안첼로티 감독이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있네요. 3위는 리즈의 비엘사 감독, 4위는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고요. 자, 제가 이 그래프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두 팀 모두 감독들한테 이번 시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오늘은 토트넘에 집중해서 좀 더 얘기를 말씀 좀 드리면, A매치 기간 동안 충분히 쉬었죠. 토트넘이 사실 그렇게 마음 편한 그 휴식은 아니었어요. 디나모 자그레브 원정 가가지고 말도 안 되게 져서 굉장히 좀 충격에 빠진 채로 아마 A매치 휴식기를 맞지 않았을까. 그래서 현지 언론 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적시에 A매치 휴식기가 찾아왔다. 아주 무너질 수 있는 시기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돌아온 프리미어리그, 지금 일정이 토트넘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뉴캐슬전 다음에 다음 주에 맨유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버튼, 사우스햄튼 이어지고, 이달 말에 어떻게 본다면은 무리뉴 감독이 그 체면치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이 카라바오컵 결승전까지 이어지는 그런 스케줄이에요. 그리고 그 빡빡한 대진의 출발점이 되는 뉴캐슬전, 토트넘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가 없는 시합입니다. 지금 뉴캐슬에서는 공격수 칼럼 윌슨 선수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10골 기록을 하고 있어요. 뉴캐슬이 올 시즌에 리그 28골을 보고 있는데 아주 절대적인 그런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지금 부상 중이에요. 토트넘전 결장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팀 득점의 3분의 1 이상을 책임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칼럼 윌슨의 부재가 굉장히 호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밖에도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조짐들이 꽤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부상으로 A매치 소집이 안 됐던 국가대표팀 국가대표급 부상자들 복귀가 줄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세르기오 레길런, 벤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 각각 이제 스페인과 웨일즈 국가대표팀에 이제 소집이 안 되고 회복에 집중을 했었고요. 그 덕분에 이번 뉴캐슬전 출전이 다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매치 기간에 조국 아일랜드의 월드컵 예선에 참가했었던 도허티, 부상을 당해서 이 친구도 뉴캐슬전 못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못 나오는 게 도움이 됐어요.
이 밖에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A매치 소집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알더베이렐트, 또 세르지 오리에 이런 선수들. 이 두 선수 역시도 뉴캐슬전 출전이 가능하다고 해요. 특히 오리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코트디부아르의 주장을 맡아서 니제르전에 이번 출전을 했는데 혼자서 1골 2도움 기록을 하면서 3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뉴캐슬전 나오면 좀 기대가 될 만하죠? 오리에는 참 매력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손흥민 선수 복귀가 기대된다는 게 가장 큽니다. 한일전에 소집이 안 된 거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왔다면은 몸 상태도 몸 상태입니다만 이제 한일전 손흥민 선수가 왔다고 한일전 경기 내용이 크게 바뀌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온다고 해도 못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무튼 한일전 오지 않고 좀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에 집중한 덕분에 이번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에서는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토트넘이 어떻게 되는지 지난 몇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었을지 살짝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돌아오게 된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케인까지 함께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케인이 또 이번에 그 대표팀 가서 나름대로 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오지 않았습니까? 케인과 손흥민 조합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거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그런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다양한 공격 옵션을 또 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기대가 되는 뉴스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제 독일 명문 바이에른 뮌헨이 손흥민 선수 영입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아주 뭐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근데 일단 너무 들뜰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일단 손흥민 선수 계약 기간이 2023년 여름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2년 넘게 남았습니다. 보도에 나온 올여름 이적을 한다는 게 그렇게 수월한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도 팔 의지가 크지 않고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이 데려간다고 하면 계약 기간이 2년 남았기 때문에 내년 여름이라면 몰라도 지금 이번 여름이라면 이적료를 굉장히 많이 지불을 해야 되고 손흥민 선수 급여도 많이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겁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어린 편이 아니죠. 한국 나이로 이제 벌써 30살이 됐고 바이에른 뮌헨의 같은 포지션에 뭐 그나브리, 뭐 사네, 뭐 코망, 무시알라 뭐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손흥민 선수한테 큰 돈을 과연 투자를 할 것인지 좀 확신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 이적설이 최초 보도가 이제 어딘지가 좀 중요합니다. 최초 보도 매체가 유력한 매체인지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후속 보도를 어디에서 받고 또 추가 취재를 어떻게 했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번에 뉴스가 나온 첫 소스가 이제 풋볼 인사이더예요. 여기가 가끔씩 이제 약간 밑도 끝도 없이 보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곳이 아니에요. 뭐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작년 겨울에도 손흥민 연내 재계약 확실 뭐 이런 보도를 했었거든요, 내가. 근데 뭐 계약 안 했잖아요. 토스론 잔류보다 이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보니까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이 소식 자체는. 그런데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슬슬 또 시즌 말미로 접어들면서 올해의 선수, 올해의 팀 이런 거 선정하는 시즌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현지 매체 스코카에서 이렇게 올해의 선수 유력 후보 탑10을 선정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손흥민 선수가 무려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1위 부페. 솔직히 개인적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 굉장히 유력하다 보고요. 맨시티가 우승을 한다면 후벤 디아스, 귄두안 이 두 선수가 좀 유력하지 않나. 존 스톤트스도 그렇고 데브라이너도 유력은 한데 워낙 지난 시즌은 워낙 뛰어났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고 아무튼 이렇게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서 참 이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도 대단하고요. 손흥민 선수 이름이 참 유난히 돋보이는 그런 리스트인데 아마 이달 중에 공식 후보자 리스트가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 이름 뭐 최종 선정이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투표가 3월, 4월에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 3, 4월 이렇게 이 시기에 손흥민 선수가 약간 좀 공격 포인트가 좀 적었기 때문에 만약에 상반기, 그러니까 시즌 상반기, 지난 시즌 말에 투표를 했다면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식 후보에는 꼭 이름을 올렸으면 좋겠고 그 모습을 정말 한국 선수가 그 리스트에 이름 올리는 날이 진짜 오기는 올까요? 아무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번 주말 뉴캐슬전 변함없이 입중계합니다. 일요일 밤 여러분과 함께 손흥민 선수의 부상 복귀전 함께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블루TV 세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굿바.